네, 글로벌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들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 얘기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저희가 수요일에 한번 또 통화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봤었는데 그때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외국인의 매도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만기일 지나면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들에게는 정말 고통의 나날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꾸준히 거래소 쪽에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장기간 매도를 많이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뭐 그때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즐비하고 그때보다 더 훨씬 더 밑에 가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게 거래소 시장의 현실이라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좀 매도가 적은 듯 했습니다만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 고시 나오고 나서 좀 더 매도도 좀 이어지고 시장도 그 뒤로 좀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본다라면은 뭐 절대적으로 뭐 중국 에서 좀 벗어난 종목들, 중국과 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좀 하락세가 컸었던 건자재 섹터주들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오르고 있고요. 어제만 놓고 보면 어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좀 매물이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섹터주들도 뭐 신약 수출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이어지는 바이오로메드가 급등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조금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들도 있습니다만 탄력은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시장의 구조적인 부분을 본다라면 이제 스마트카와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전기차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들이 되겠죠. 현대차와 관련돼서도 조금 더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하고 삼성전자, 애플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인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수주에 기대감을 또 보이는 반도체 장비주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주 업황이 좀 이어질 수 있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 위주로만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시장이 상당히 좀 외국인들의 주도적인 매도세가 나오는 대형주들에게는 오늘도 좀 실현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방향성 잡기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도 올랐던 종목들 특징들을 보면 이제 워낙 그전에 많이 떨어졌었으니까 이제 저가 메리트 다시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로 해서 전략이 많이 나왔던데요. 과연 이런 저가 매수 전략이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거래소는 낙폭과대 주들에 대한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순환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1차적인 흐름이 건설주에서 최근에 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선주들에 대해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치달아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은 종목군들이 바로 건설과 조선주들이었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에서 이제 거래소에서는 낙폭과대주 개념에서 저점 매수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은 다행스럽지만 그렇다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개선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소는 일단 뭐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좀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실적에 대한 개선 내지는 뭐 최바닥을 찍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역시 좀 터닝을 기대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과 뭐 중소형주 장세를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가장 큰 세 개의 축이 이제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그다음에 2차 전기, 친환경차 이렇게 섹터가 되겠는데요. 이쪽에서는 계속 이제 후발주자라든지 뭐 순환매를 좀 노리는 전략적인 대응은 계속 또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게임주들도 일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탄력이 역시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몇몇 종목들 외에는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일시적인 반등만 가지고서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까지 테마를 꾸준히 좀 끌고 왔던 종목군들 내에서 코스닥에서는 계속 좀 종목을 찾아보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거래소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낙폭과대들 중에서 한계점까지 빠진 종목들들 위주로 좀 더 지켜보면서 중기적인 좀 대응을 하는 게 낫겠지만 그마저도 일단은 좀 일시적인 대응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종목 가운데서 낙폭 과대주 한번 관심 가져보자. 하지만 이것도 좀 단기적인 전략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코스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좀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월 효과에 대해서 많이 이제 포기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연초니까 코스닥 시장에 좀 올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뭐 조언과 함께 전략 간단하게 세워주시죠. 네, 연초 코스닥 시장에서 우려할 만하다라면은 뭐 다른 것보다는 뭐 실적 시즌 돌입에 따른 우려감이겠죠. 오히려 1월 달에는 거래소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 시장은 보통 2월 달에 좀 그런 충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실제로 발표하는 2월 달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데 테마에 편승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종목의 실적 확인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좀 하시고 뭐 보유 내지는 뭐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다 방향성을 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적 확인은 반드시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업황인데 업황 기대감이 충분한 종목들 위주로는 꾸준한 좀 대응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그 우려 대비해서 실적이 견조한 종목들 위주로 사실 최근에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코스닥 종목들이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그냥 테마만 타는 흐름은 사실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견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기관 수급이 강하게 그동안 좀 들어오면서 올랐던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오늘은 좀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코스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종목별로 좀 그동안 좀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그다음에 뭐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꾸준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의 전략까지 저희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